어,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아몬드 송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022년도 마지막에 좀 강의를 하고 싶었고, 2023년도 첫 번째 강의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작년은 마감을 잘하자, 또 정리를 잘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였고, 2023년도에는 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사업적인 성장도 있고 인간적인 성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소중한, 내가 나 자신의 보스잖아요. 그죠? 내가 보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메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게 내 사업이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사업도 보스이기도 하지만 일하고 또 이 전부 다 엄마들이시니까 또 커들 타입, 아이를 또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이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일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일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긴급히 사진을 하나 딱 봤어요. 혹시 이 사진이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여기가 일단 우리가 예전에 갔던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한라산인데 엄마가 이 아이를 업고 산행을 해가지고 오늘 언론에 잠시 나왔더라고요. 아이 몸무게가 20kg인데 그래도 체력이 좋기로 소문난 이현안이든 김영선이든 어떠세요? 20kg 아이를 업고 한라산에 우리가 올라가 봤다 아닙니까? 그것도 정상까지 갔어요. 어휴, 누군가니까 누구 같아요? 맞아요. 이현아리도 맞추시네요. 놀라운 여자 같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깜짝 놀랐고, 이 사람이 국가대표 복싱 선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시영보다도 체력도 좋고 덩치도 큰 남자들도 못할 것 같아요. 겨울 산행 갔다가. 근데 엄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급히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이제 수능 쳐가지고 어, 발표가 났잖아요. 서울대 합격한 사람 중에서 138명만 8명이나 등록을 포기했대요. 뭐라고 서울대를 합격했는데도 학교를 안 다닌다고 도대체 이 지정신이야 이렇게. 다른 대학의 의대를 지망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서울대보다도 뭐 지방대나 다른 데 의대가 더 세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수가 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 어, 서울대학에 또 138명이 빠지니까 또 다른 데들이 추가 합격이 되겠죠. 대학은 뭐니 뭐니 해도 추합이 최고가 돼. 추가 합격이 추가 합격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서울대학하고 스카이하고 동시에 붙은 애들은 또 고려대나 연세대학을 갔다가 합격을 또 취소하겠죠. 그러면 또 추가 합격자가 또 생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어, 가장 최근 이런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의예과는 아무도 어, 등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추가 합격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우리나라는 의대를 놓으면은 거의 99%가 의사가 되는데 미국은 의대를 놓으면은 한 50%만 의사가 되고 나머지 한 50%는 벤처 기업을 한대요. 이런 문화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2023년도 트렌드가 진짜 성장이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졌죠. 시장은 이제 우리만 또 우리 지역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커졌고 연결은 더욱더 조밀해졌습니다. 혹시 아메이 제품 말고 직구로 해외 제품을 사보신 분 손 살짝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아메이 제품 말고는 안 사요. 윤미아리는 혹시 어디서 뭘 샀습니까? 음, 안마기 하고요. 안마기 네, 빔 프로젝트 어디에서 샀습니까? 그 남편이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했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가 혹시 어떤 건가요? 11번가요. 11번가. 네. 그러면은 아마존이네, 그죠? 11번가하고 아마존이 서로 링크돼 있어요. 아, 아, 저는 어디서 주로 사는 거니까 알리에서 많이 삽니다. 알리에 진짜 중국 제품들이 싼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4만 원짜리 드론을 하나 샀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시장은 커지고 연결은 조밀해졌다. 그러면서 뭐 기업은 기업대로 하지만 개인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싸이지 않을까. 싸이가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게 전혀 아니고 하나도 준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저절로 뜬 거죠. 저절로 이 마케팅 하려고 한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떠가지고 지금은 10년 동안 46억 회 이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 치면은 2분의 1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가 B급 가수라고 생각하면서 어, 스타가 됐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BTS죠. BTS도 얘들이 글로벌 스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획팀이 쉽게 소속사가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하고 광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알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시장이 커진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것, 오징어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한류 붐이 불면서 오히려 OTT 시장이 OTT 시장이 기존 방송, 영화와 무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OTT 시장에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런 오징어 게임 이런 뭐 주인공이나 감독이 자기들이 에미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무튼 잘 만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거기다가 이 정호연 씨는 원래 모델이잖아요. 모델인데 이 단 한 편의 영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팔로우가 2천만 명이 넘어요. 이 팔로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한 건으로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판이 깔린 거죠. 잘만 하면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이 깔린 거죠, 판이.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적 경쟁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미 우리가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런데 도전한다 치면은 아메리칸 갓 탤런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니까 예를 들어서 마술사다. 우리나라 마술사가 그 지금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마술사가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1년 동안 공연의 기회를 줘요. 1년,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무대잖아. 라스베가스가 마술에 있어서는. 거기서 1년 동안 공연의 기회를 주고 연봉이 거의 한 500억 가량. 이미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라고만 하고, 혹시 대학도 그냥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있으면 전라도에 있는 대학,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해서는 사고의 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동네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깊어져야 되겠다.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어져야 되겠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 말을 갖다가 깊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깊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밀도를 높이면 되죠. 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한 번만 파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시간도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깊은 사고하고 또 고민, 축척의 시간이 항상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본질입니다. 본질. 사람들은 본전 아니에요. 이렇게 본전 아니고 나의 본전은 무엇일까? 혹시 윤미아리들은 아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윤미아리 본질이 무슨 말일까요? 본질은 이런 뜻입니다. 본질은 내가 가장 덕질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주력되는 분야, 장르, 사람들을 갖다가 본질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맥주에 대해서, 그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온 사람은 게임이 본질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는 본질이 뭘까? 우리는 본질이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프리덤. 자유를 얻기 위해서 1차적인 자유. 파운더스 이니시가 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유가 생긴다. 네. 그러면 본질의 발견이라는 게 출발점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본인이 뭐가 좋아하고 어디에 빠져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죠. 그죠?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렇게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될까. 그것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말려도 하잖아요. 말려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좋아하면 막 요거도 먹고 덕작 세리머니 맞고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싫은 것은 고래도 안 해요. 아무리 참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처음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우지 않으면은 아예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자다가도 만약에 라이트 형제 같았으면은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자다가도 꿈을 꾸지만 그의 꿈은 이런 거죠. 그럼 나는 것에 대해서 라이트 형제는 진짜 본질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본질이 내 꿈이 되어야 되고, 꿈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또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가 마인드를 갖다가 마이너가 인사이트를 길러온 방법.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의 자세가
마이너는 메이저보다 또 부족한 사람을 마이너 하잖아요. 인사이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통찰력 이런 것을 의미하죠. 좀 부족한 사람이 통찰력을 길러온 방법은 이렇게 했죠. 독서로도 충분합니다. 한 1000권 정도 책을 읽으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조선시대쯤 되면은 책만 읽어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훌륭한 분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이 인사이트가 더 뛰어나요. 이게 웬과니까 남자들은 보통 20년 30년 동안 자기의 한 일만 계속 하잖아요. 한 일만 하잖아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만약에 부녀에서 혹은 또 학모들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여자들 자체의 전공도 다 다르고 그 여자분들의 남편들의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저절로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교류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프로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거니까 알설신작, 알설인작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거기서 더 많이 배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분들, 전공자들, 성과를 낸 사람들하고 교류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의 또 Q&A나 다른 삶에 대해서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들이 통찰력을 길러온 방법들이 옛날에는 책만 충분했지만 이제는 교류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문학은 사람에 관련되는 문학이 인문학이잖아요. 하늘과 관련되는 것은 뭐랍니까? 천문학이잖아요. 또 예술, 과학, 종교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통찰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줄 모르면요. 질문할 줄 모르면은 통찰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듣기만 들어서는 통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교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이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통찰력이 있다. 교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문이 있으면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사고도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하는 사람과 정말로 대답보다도 더 대단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거죠. 진짜와 가짜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최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죠. 파이어. 옳은 삶을 무엇인가 우리가 혼돈스러웠어요. 나는 정말 아끼고 열심히 사는데 욜로라고? 욜로는 플렉스. 요새 잘 나가거나 좀 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플렉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일까? 이거 삶이 별로 올바르지 않으니까 N잡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개, 3개, 4개 플렉스 하기 위해서 2잡, 3잡을 갖잖아요. 다음에 하나나 2개 불태우는 거 파이어.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끌 쪽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심지어는 뭐 코인에다가 영혼을 갖다가 끌어당기면서 투자한 사람. 지금 당장 12월 달부터 부동산 연끌했던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울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 투자 아파트, 엄마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10억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엄마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10억이 떨어졌어요. 연끌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짠테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기가 늘 곤란한 거다. 왜냐하면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들이 트렌드 코리아 2023 이런 책들을 우리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이슈가 되죠. 하지만 트렌드 코리아 같은 트렌드만 알아서는 정말로 될까? 이런 생각을 그냥 참고로 보는 건 괜찮지만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걸 맹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직이나 트렌드가 매 오지만 매 바뀌잖아요. 좀. 많은 부분이. 이게 1년도 우리가 1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소 목표를 살면은 5년, 10년, 평생을 갖다 가는데 근데 이 조직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이라 치면 학과도 마찬가지. 이게 계속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1930년도에는 조직이 한 90년 정도 갔답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밖에 가지 못한대. 이게 쉽게 말하면은 뭐 평생 동안 옛날에 30년 동안은 맞았어 그게. 근데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전에 했던 말이 틀린 거다. 안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조직이나 트렌드가 단축되었다. 그 이유가 너무 빠른 변화하고 100년씩 사는 수명이 경쟁력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보장된 사회가 없습니다. 보장이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밀도가 좀 있을 정도로 깊어져야 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을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과거는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었어요. 평생 직장 뭐 이런 거죠. 그죠? 대학에서 영문학과 나오면 영어로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죠. 이제는 당신이 잘 돼야 조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 되잖아요. 거꾸로 좋은 조직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조직이 성장이 나의 성장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이 잘 돼야 조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당신이 잘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좀 별로야? 여러분이 잘 되시면 돼. 따라와요. 그게 매력이라고 하는 하나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연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세계 4대 성인,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 유교 이래 건데 그냥 참고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음을 해가지고 메시아가 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하나의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자로 봐요. 예언자로 보고 이스라엘을 두고 세계 종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어.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유대교라 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라 보지 않고 가짜 예언자로 봐요. 거기서 그래서 늘 문제가 일으키죠. 다음에 불교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유교는 종교이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가 아니고 학문이에요. 학문. 근데 우리가 유교라 하니까
그래서 유교를 창시한 공자께서도 꿈이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공자께서는 자활, 노자, 안지, 동우, 신지, 소자, 애지 이렇게 예. 논어를 지은 공자한테는 한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제자가 자로가 있고 안회가 있어요. 자로는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서 뭐 형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나중에 스승이 그랬지만 덩치가 삼국지 장비만 해요. 그래서 공자를 누가 건들면은 가만두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격도 장비 비슷했죠. 그리고 안회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공자의 마음을 학문을 제일 많이 알아들었던 제자가 안회고 공자는 안회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회가 빨리 죽었어. 그래서 공자님께서 제일 많이 울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공자님하고 이 자로하고 안회가 세 명이 만나서 모닥불 피워놓고 물어보는 거죠. 스승님은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꿈은 나이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친구에게 믿음을 주면서 어린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도올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안지하고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소자 젊은이들은 항상 내 가슴에 품어주고 싶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서 주변에 노인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 친구들이 나를 정말 믿어주고 그리고 나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나에게 배움을 청하고 나를 모델로 삼아서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리움이 있는 그런 나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근데 공자는 유토피아를 요걸로 그렸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꿈이 뭐냐, 혹은 그런 방법을 찾는다, 깊어진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통찰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인류가 제일 많이 찾았던 방법은 뭔가니까 종교예요. 통찰력은 종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찾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종교, 유럽 쪽부터 해서 탈종교 전 세계 좀 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물질 플러스 휴머니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나니까 삶이라는 게 또 다른 하나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자와 비슷한 그런 노인을 공경하고 친구를 갖다가 신뢰하고 어린 사람을 안아주면서 애처롭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일들이 몇 개가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 휴머니티적 측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메이 사업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깜짝 놀라고 웃기죠. 그죠? 대본에 첫 마디가 다단계만 나와도 다행이죠. 피라미드 주제에
그래서 너를 종교처럼 본다는 거야, 자식아.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밀도 있게 해보고, 또 시간도 투자해보고, 통찰력도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게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중에서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는 건물이라 생각해요. 건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추상명사죠.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은 컴퍼니, 회사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이런 것 같아요.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거다, 이게. 돕는 거다. 나의 통찰력과 나의 삶은 이걸 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회사는 1959년도에 제이와 리치라는 사람이 에롯이라고 하는 놀랍게도 유기액체 세제 가지고 시작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메이가 시작하면서 에롯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클라우드, 게임, 메타버스, ESG, 신재생에너지, 중국 바이오,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거로 만약에 했으면은 이현아들이 이런 걸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잖아. 음, 전기차도, 2차 전지도, 반도체도, 클라우드도, 메타버스도, 뭐 암호화폐도 이런 걸 공부해야 되잖아. 이걸 또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잖아. 저는 아메이가 이게 아니라서 정말 세제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이걸 말하잖아요. 제가 한때 블록체인, 뭐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사람한테 좀 말을 해봤어요. 욕심은 내지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러면서 또 아메이가 60년, 한국에서 30년 지나니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거다. 그 건강한 삶을 살 때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내적 품격과 외적 매력,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너무 멋진 문구 아닌가요? 내적 품격과, 우리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내적 매력. 이런 것을 모아서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이걸 갖다가 제안하죠. 이렇게 가자. 그리고 더 디테일한 하우투까지 초기 사업자 양성 반드시 브론즈 핀을 갖다가 만드세요. 브론즈 핀을 만드세요. 빅데이터를 해보니까 브론즈를 가야 해결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아메이는 세제였고 다음에 뉴트리션이었는데 그 다음 것들이 뭐더라? 새로운 제품들, 상상도 못한 제품들. 그래가지고 성장 돌림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떤 돈을 추가로 줘요. 또 어떤 보너스까지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준다. 그리고 세븐 솔루션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1년을 분기별로 나눠서 에너지업, 비긴 어게인, 헬로 스프링, 골든 타임 이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신제품도 주고 동기부여도 주고 더욱더 통찰력 있고 전문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끝판왕이죠. 끝판왕. 우리에게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사업 자금을 드리는 거죠. 현대카드와 더불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제일 좋게끔 사업 자금도 되어주는 이 프로세스. 정말 갈수록 감동적입니다. 거기다가 너무너무 하기만 하면 너무 쉽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해가지고 거기다 픽업까지 되게끔. 정말 미국은 디토라고 하는데 미국 안에 전체 매출의 한 60%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이게 이쪽으로 간다 이러면 가는 거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관심이 없으면 결국 혼자 뒤처지게 돼요. 구독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처럼 다양한 제품이 있나요? 우리처럼 다양하게 목조르기도 할 수 있잖아요. 목조르기. 목조르기 아시죠? 만약에 신혼집인데 친구들이 뭐 사고 싶어? 아메이 퀸하고 인덕션 사고 싶어. 그거 사줘. 이러면서 그걸 카톡으로 보내면은 사서 보내주는 거죠. 이 목조르기죠. 목조르기. 그죠? 이런 것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브론즈 핀을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는 통찰력, 이것을 알아보는 게 통찰력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통찰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만 만들면 SP, GP, PT를 가는 것은 자동이다.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보너스 다 받겠죠. 여행 다 가겠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국립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가 소비가 직업이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소비가 직업이고 인생의 방향에 고민하신 분이라면 소비가 직업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싶고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구매 행위가 화폐 투표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제가 2003년 1월 달 첫 번째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성장에 대한 얘기, 성장하려면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